일단은 오늘 또 내신들이 첫 수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수업을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못 보신 거는요, 이따가 끝나고 하시고요. 지금은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할 내용은요, 지난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아주 간단한 리뷰를 할 겁니다. 간단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에 맞춰서 어떻게 이번에 대비를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여두과 시험지 좀 무단도 이용했어요. 네, 양해를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먼저 나눠드리겠습니다. 둘, 셋. 자, 지난 중간고사 시험지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기출 분석으로 아주 간단하게만 이렇게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앞에를 좀 봐주세요. 이건 이제 그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던 유형만 이렇게 제가 따로 정리해놓은 거거든요. 자, 앞에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뭐 뒷내용 추론, 뒷내용에 뭐가 이어질까? 뭐 그냥 흔한 패턴은 아닙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안 나온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주장, 제목, 주제, 요지 한마디로 묶어서 대입하기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대입하기에서 총 4문제 하나씩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흐름, 빈칸, 요약. 지금 여기서 보면은 빈칸이 서술형 문제를 제외하면 3문제가 나왔었죠. 객관식에서. 그리고 요약은 1문제 나왔는데 서술형에서만 무려 3문제가 지난번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칭 추론 하나, 일치 4문제, 어법 2개, 객관식만 했을 때 어휘 3문제, 그리고 삽입과 순서는 1문제씩만 나왔었어요. 자, 이게 지난번에 시험에서 나왔던 유형들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1번부터 한번 봐봐. 다 보지 않을 거고요. 유형만 볼 거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간략하게 필기해 둔 게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시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어휘인데요. 단어 뜻을 써놓은 거거든요. 니네가 모를 만한 단어를 제가 이렇게 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요, noting down이라고 써있지. 3번에 not down, 뭐 적어두다. 4번에 obstacle, 방해물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2번 보면은 be obsessed with 해서 뭐뭐에 사로잡혀 있다 뭐 이런 단어 나와 있죠. 3번에 1번 보면은 revelation, 폭로, 드러냄 뭐 이런 단어고요. 4번에 5번 보면은 incorporation, 포함, 설립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어떤 거는 이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본문에 없는, 즉 유의어에서 냈던 단어도 있고요. 심지어 유의어에서 없던 단어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단어들만 한번 쭉 볼게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봐봐. 다음 페이지도 보면은 없죠? 다음 페이지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 8, 9번 문제 보면은 거기 B번에 entails, 수반하다, 그리고 restrain, 뭐 억제하다 이런 단어 나와 있고, 10번에도 trigger, indispensable, facilitate 뭐 이런 단어들 나와 있죠. 11번, 12번에도 보면은 제가 단어를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skeptical, utterance, 그 다음 arbitrarily, prioritize 이런 단어들. 자, 그 다음에도 쭉 보면 파란색만 한번 볼게요. 단어만. 4페이지에도 보면 15번에 collaborate, integrating, over-criticize, compromise, correspond, neglect, disregard 이런 단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은 17번과 18번은 어법이니까 잠깐 건너뛰고, 19번, 20번 보면은 19번에도 aesthetic, auditory, 그리고 20번에도 do away with, refrain from, put up with 막 이런 단어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어휘를 보면은요. 자, 그 다음도 보면은 6페이지 22번 요약 문제 보면은 clarify, 그리고 spurious 이런 단어들, 명확하게 하다, 뭐 비논리적인 뭐 이런 단어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지금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은 본문에 없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없는 단어고요. 결국에는 평상시 어휘력을 기반으로 지금 보기문을 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엔 여러분의 평상시 어휘력입니다. 이건 지난주 금요일날에도 내가 얘기를 한번 했던 건데요. 결국에 평소에 내가 단어를 얼마나 열심히 익혔느냐,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니 이제 내신 대리하는 중에 줬던 유의어 이런 거 있잖아. 이 유의어 같은 게 얼마나 학습이 잘 됐느냐, 이걸 가지고 보기문이 해석이 안 되면은 못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봤다시피 지난 시험에서 일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일치가 4문제나 나왔어요. 일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디테일한 해석이에요. 디테일한 해석.
디테일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단어 뜻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 틀려야지. 찍어야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중간고사 때 이 주역고 시험 스타일에서 보였던 건 뭐냐면요. 얼마나 디테일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 어려운 단어들을 가지고 됐어요? 이 의도가 일단 첫 번째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와 있는 단어들이 결코 평범한 고1 수준의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고3 EBS 수능 특강에서 나오는 단어들도 있었고요. 꽤 어려운 난이도의 수거 표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변형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난이도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2페이지부터 좀 보시면요. 6번 문제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면은 9번, 10번, 12번에 빨간색으로 또 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17, 18번에 빨간색도 있고 마지막 22번 문제에 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돼 있습니다. 이 빨간색 동그라미 해놓은 건 뭐냐면요. 100점이 높은 녀석들입니다. 3.5점 이상의 녀석들을 체크해 놓은 건데요. 유형들을 보면 일치, 요지, 어휘, 일치, 그리고 어법, 요약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자면요. 역시나 지난 중간고사 때의 시험 유형은요. 작년 중간고사랑은 좀 상태가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작년 중간고사는 어땠냐면요. 여러 가지 유형이 보편적으로 개수가 이제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의도적으로 순서와 삽입에서 문제 수를 굉장히 적게 냈어요. 한 문제씩밖에 안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시험 문제를 내면서 의도가 뭐가 있냐면요. 전체적인 내용 얼마나 잘 알고 있어? 라는 의도도 있고요. 그리고 너 평상시 어휘력이 얼마나 돼? 라는 의도도 숨어져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해석할 수 있어? 얼마나 본문암기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그런 본문암기 같은 무식한 방법으로 공부 안 하고 얼마나 영어를 잘 이해하고 있어? 결국에는 평상시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를 계속해서 점검한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요 굉장히 흔치 않아요. 이렇게 보통 잘 안 됩니다. 지금 이번 올해 고1이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좀 여러 학교에서 출제했더라고요. 주역고뿐만 아니라 정발고도 약간 이런 스타일로 좀 출제를 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요. 고1 때 1학기 기준, 고1 1학기 기준으로는 7대3, 2학기 기준으로는 5대5, 그 다음에 2학년, 고2부터는 3대7, 고3 때부터는 0대10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비율이 뭐냐면요. 앞에 나와 있는 숫자는 내가 내신 때 열심히 한 비중,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수치는 평상시의 내 실력,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평상시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리고 내신 때만 열심히 했어. 그러면 최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70점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근데 그 비중이 어떻습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들죠. 고3 때 내가 내신 때만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는 점수? 안 돼요. 빵점이야. 빵점. 사실상. 다 기본 실력으로 보는 거거든요. 고3쯤 되면은요. 이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학기 때는 7대3 비중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번 주역고 시험은 아니었어요. 7대3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내신 때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70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쪽에 가까웠어요. 이쪽에.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초창기부터 벌써부터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기본 실력을 평가하는 식의 문제를 많이 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신 때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성적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겁니다. 이 제가 써놓은 이 비율표대로 간다면요. 여러분이 평상시 학습을 등한시하고 내신 때만 열심히 한다? 계속 하향 곡선입니다. 왜냐면 이번 그 중간고사 때도 어땠습니까? 요약형 시험.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였죠? 영작 실력이었어요. 영작 실력이 우리가 4, 5주 만에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돼요. 평상시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거에 달린 거거든. 두 번째, 아까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단어들 이거 뭡니까? 평상시 어휘력이에요. 평상시에 하지 않으면요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상시 학습이 얼마나 잘 되느냐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험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주역고가 이제 1학년 1학기부터 작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작년에 안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는 1학년 1학기부터 결국에 기본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계속해서 평가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객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그거고요. 100점이 아까 높았던 문제들의 이제 공통점을 보면은 다 비스무리합니다. 6번을 제외하면요.
6번을 제외하고 9번 문제 전체적인 내용 얼마나 잘 알고 있냐. 10번 문제 어휘 여기에서 1번, 2번, 4번에 제가 다 단어로 체크해놨었죠. 12번 내용 일치 모두 고르 시험 문제죠. 모두 고르 시험 문제는 항상 배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는 17, 18번 어법 모두 고르 시험이죠. 그래서 이런 어법 모두 고르 시험 문제들도 전부 다 배점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작년보다 낮아졌어요. 배점이. 작년에는 3.7점, 3.8점 이랬거든요. 작년보다 오히려 배점이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약, 뭐 요약은 말할 것도 없죠. 항상 중요도가 거의 1순위인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어도 어렵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평소 실력과 굉장히 이제 맞닿아서 이제 시험을 출제한 게 되게 많았다라는 거고요. 이어서 서술형 부분을 보자면 서술형 1번이 보시면은 지금 어디냐? 서술형 1번이 2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난 그 우리 중간고사 내신 대비 첫날에 제가 설명해 줬던 건데요. 주역고 전용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작년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문제입니다. 서술형 1번. 그래서 어법상 틀린 거 찾아서 바르게 고쳐쓰기. 근데 이거는요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교과서에서 출제돼요. 지금 이번에서도 어땠습니까? 이번에도 교과서에서 출제했죠. 강수진 얘기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우리가 학습하는 교과서에서 또 이 유형이 최소 한 문제 나오겠다.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6점짜리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좀 인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2번으로 넘어가 보면은 6페이지거든? 자,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작년 거의 내내 나와서 이제 주역고 문제인데요. 역시나 요약형 문제입니다. 위에 지문 주고요. 요약을 표 형식으로 한 거죠. 표 형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단어 형태, 어형 변화도 심지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형태 변화를 어떻게 줘야 되는가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상당히 고난도 문제입니다. 고난도 유형만으로 따지면요. 그리고 서술형 3번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 내내 나왔던 출제율 100%의 문제입니다. 빈칸을 그냥 두 군데 빵빵 하고 쓸어놔요. 그리고 써라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당연히 빈칸은 변형된 버전입니다. 변형된 버전.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도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되면서 어떤 단어를 어떤 형태로 넣어야 되는가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4번은 대놓고 요약 문제죠. 그렇죠? 근데 4번과 5번의 공통점이 있는데 4번, 5번 문제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요약형이고 그리고 둘 다 기본적인 영작 실력을 요구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뒷장을 보시면요. 제가 결론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결론. 자, 그 결론이라고 써놓은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객관식에 어휘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어휘 난이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고1 치고는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빈칸, 일치, 어휘, 어법, 대입학 이런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빈칸 3문제, 일치가 4문제나 나왔거든요. 이게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26번 문제 풀 때는 일치 문제가 사실 거저주는 문제거든요.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인데 내신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내신에서는 원래 제일 어려운 게 일치 문제예요. 가장 어려운 유형. 됐어요? 왜냐하면 보기가 영어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기문도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근데 일치가 4문제나 나왔는데 원래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가 어디냐? 대진고예요. 대진고. 근데 이 주역고가 어떠냐면요. 작년부터 약간 대진고스럽게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했거든요. 작년부터. 근데 그게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그 여러 번 담당하시는 그 영어 선생님이 작년 선생님이랑 똑같다고 제가 2학년 애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 스타일이 작년과 올해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일단 중간고사만 놓고 보면 작년보다 어려워요. 작년보다 어려워. 보통은 한 번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한 번은 쉽게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조심스러운 추측은요. 기말고사 때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난이도 비슷하게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이보다 쉬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어려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한 난이도로 나오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반대로 순서, 삽입, 흐름 이런 거는 소수로 출제가 됐다. 원래 흐름 문제는 보통 한 문제네요. 일반적으로 내신에서. 근데 순서 삽입은 좀 다릅니다. 순서 삽입은 보통 2문제 정도씩 내거든요. 이게 또 1학년, 2학년이 다른 게 재밌는 게 1학년은 순서 삽입이 한 문제씩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2학년은요 순서 삽입 합쳐서 5문제가 나왔거든요. 니네는 2문제 나왔잖아. 근데 2학년은 5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학년별로 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내신의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의 순서 삽입은 사실 제일 어려운 유형이죠. 근데 내신에서의 순서 삽입은 사실 껌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공부한 범위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 순서 삽입을 물론 어렵게도 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쉬운 유형이야. 순서 삽입은 100점도 안 높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쉬운 유형을 두 문제밖에 안 냈잖아요. 이 의도 자체가 뭡니까? 어렵게 내겠다 이 소리죠. 반대로 2학년은요 이번에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웠거든요. 전반적으로. 근데 그 쉬웠던 이유 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 순서 삽입이 5문제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굉장히 정답률이 높았었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flow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흐름보다는요 전반적인 내용을 중요시해서 출제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킬러 유형으로 출제한 게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 중에서 어법이랑 요약 얘네를 킬러 유형으로 넣습니다. 어법, 요약, 어휘까지요. 됐어요? 이 세 가지를 킬러 유형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유형일 거로 저도 이제 짐작이 됩니다. 문제 번호로 따지면은 이제 17번, 18번, 22번 그리고 10번이 되겠네요. 됐어요? 이렇게 4개. 12번도 포함해야겠네요. 10, 12, 17, 18, 22 이렇게 5문제. 이 5문제가 이번 객관식에서의 킬러 유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점도 가장 높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와중에 어법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 학습을 했는가 라는 것도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어법을 게다가 개수 문제를 2개나 냈잖아요. 2개나 냈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다. 사실상 나머지 다 맞추고 만약에 어법에서 2문제 틀렸어. 어법에서 2문제 틀려야만 이제 1등급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점수를 보면요. 만약에 객관식에서 하나만 더 틀렸으면요 1등급이 좀 아슬아슬했을 겁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래에 서술형 써놓은 게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 보시면 자, 서술형은요 요약형을 다수 출제했습니다. 무려 3문제나 출제했거든요. 이게 또 역시나 작년과는 다른 점입니다. 자, 작년 대비 이번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어려운 이유가 다시 한번 무엇이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어휘가 어려웠고요. 어법 개수 고르기가 2개나 나왔다는 거예요. 작년에 1개 나왔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일단 객관식이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서술형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냥 단순 영작으로 출제된 게 한 2-3문제 있었어요. 그냥 이 2가지 중 하나였는데요. 빈칸 그냥 빵 풀어놓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보기에 이제 단어를 줍니다. 단어를 다 줘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형태 변화도 없어요. 그냥 배열 문제야. 배열 문제. 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작년에는. 이 문제가 1년 내내 나왔었어요. 작년에. 심지어 어떤 거는요. 한글을 준 것도 있었습니다. 한글 주고 힌트 단어도 다 주고 형태 변화도 없는 그냥 진짜 단순 영작 문제였어요. 단순 영작. 심지어 본문과 변형도 안 되게 해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변형돼서 나왔는데 변형이 안 돼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뭘 중시했냐면요. 어떤 단순 영작 쪽에서 좀 출제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단순 영작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표가 됐든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이제 요약형이 됐든 어쨌든 요약형으로 무려 3문제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 자체는 역시나 아까 위에서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 됐어? 이제 이번 주역부에서 그러면서 이 변형을 또는 어떻게 이제 이 서술형을 어떻게 출제했냐면 아주 어려운 뭐 단어를 넣거나 그런 건 없어요. 서술형에서 단어가 어렵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 다만 어법적인 어떤 요소를 상당히 많이 넣었습니다. 어법적인 요소. 예를 들어 서술형 5번 바로 보이니까 한번 볼게요. 서술형 5번의 A번을 보시면요. A번에는 어떤 어법이 있는가? 첫 번째, which arises 해갖고 나와 있죠. 일단 관계대명사 활용하고 있고요. arise라는 단어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arise가 자동사거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안 와요. 이런 단어의 특성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when절 나와 있고, 그 뒤에 that절 나와 있고, 또 what절 나와 있고, 절이 지금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절이 4개나 나와 있어요. 지금 이 한 문장에. 됐어? 그러니까 게다가 관계대명사 what이면 보통 단수 취급한다라는 게 일반적인데 단수 취급이 아니라 지금 복수 취급이 되고 있죠. are generally described are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서 applicable 이라는 어떤 헷갈릴 만한 단어도 하나 넣어줬죠. 그래서 사실은 A번이 되게 어려운 유형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B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요. 대절 나와 있고요. be composed of라는 수거 표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which가 또 나와 있습니다. which makes sense to many peopl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A번과 B번의 공통점은 뭐냐? 전부 다 저를 기준, 특히 관계사를 활용한 영장을 상당히 많이 출제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서술형 4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술형 4번에 정답을 제가 써놨는데요. Longer in humans and animals need various functions of the brains, which cause the size of the brains to shrink.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거기 조건을 보면은 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추가해라라고 나왔잖아. 그렇죠? 근데 그 아래 보면은 필요시 단어 형태를 변형할 거라고 돼 있죠.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자, 단어를 하나 추가하는 건데 이 추가된 단어가 변형이 필요하면 변형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단 필요시 형태를 변형해라라고 나와 있는 거는요. 사실상 변형하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변형할 필요가 없으면 이 멘트를 안 써놓겠죠. 그렇죠? 그걸 생각해 두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shrink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위에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해놨습니다. 그래서 shrink를 shrink 이렇게 동사 원형 형태로 변형이 됐다라는 점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전부 다 내용적인 측면보다는요 어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첫 번째 longer need humans and animals need라고 지금 도치 구문이 되어 있거든요. 왜 도치가 되는가? 그 빈칸 앞부분을 보시면 no가 붙어 있거든요. no 부정어 도치예요. 그래서 도치 구문이 됐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콤마 위치가 나와 있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cause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오형식 구조 caused 나왔죠. 그리고 뒤에 목적어 the size of the brains 목적어 나왔죠. 그리고 투부정사 to shrink 나왔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구문과 어법을 기반으로 해서 서술형을 출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어요? 보통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 저동고 같은 경우는 어휘를 중점으로 해서 서술형을 많이 내거든요. 어휘를 중점으로. 근데 주역고는 작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요. 어법과 구문을 기준으로 서술형을 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화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작년부터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작년 영어 선생님과 올해 영어 선생님이 똑같기 때문에 이 기조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번 시험을 우리가 대비하는 데 있어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많이 틀렸었던 이유는요. 세 가지일 이유가 가장 높습니다. 첫 번째, 단어 몰라서. 두 번째, 서술형 때문에. 세 번째, 어법. 이 세 가지로 대부분 많이 틀렸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단순합니다. 단어는 어떻게 해결할까? 단어는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평상시 어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혼동어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단어 결과 보니까 개판이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아니죠? 뭐 우리가 이번 주 3일밖에 안 오지만 이번 주 기준으로. 근데 이 단어 결과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다시 놓고 보고요. 어쨌든 평상시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 이거 해결 안 되면요, 여러분 또 똑같은 결과 나올 겁니다. 제가 또 유의어를 또 조사해서 드릴 거잖아요. 그 유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의어 학습이 제대로 안 된다? 또 똑같은 결과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 서술형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법과 구문을 기준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구문 분석과 해석. 그러니까 구문 독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구문이나 어법이 있어요. 그게 딱 시험에 나온 것들이야. 이번에 바로 뭡니까? 도치구문. 작년에 도치구문 서술형 2번이나 나왔거든요. 4번 시험 중에 2번이 나왔어요. 도치고. 그만큼이나 이 도치에 대한 거는 그냥 심심하면 나와요. 심심하면 서술형에. 그리고 또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 가목적어, 진목적어라든가 아니면 더비교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런 뭐 커스 목적어 투부정사라든가 관계대명사라든가 이런 이제 단어나 형식에 맞춘 구문 같은 거 있죠. 이런 어법적인 구문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뭐 관계사가 많이 나온다, 절이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을 딱 보면은 아 여기는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둬야겠구나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둬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어법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현재 고2 학생들한테도 테스트를 많이 해보곤 해봤지만 이 어법 특히 개수 고르기 문제를 맞추게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사실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어법 변형 테스트를 볼 때 우리 지금 학교 시험 유형처럼 개수 문제로 계속해서 한번 출제를 해볼까? 이것도 제가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테스트를 볼 때 우리가 일반적인 어법 배경 테스트를 봐왔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개수 고르기로 한번 해볼까?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밑줄을 한 10개 쳐놓고 몇 개 틀렸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틀린 거 다 올바르게 고쳐 써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출제를 해볼까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형에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막 다양하게 이제 변형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 변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되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자면요, 결국에는 여러분께는 어찌 보면 청천벽력 같은 말일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등수 차이는 저는 크게 바뀌진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번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등급이 나왔잖아요. 각자 그 등급과 저는 웬만하면은 바뀌지 않은 등급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말로써 이제 지금 내신 대비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주역고의 시험 스타일을 놓고 봤을 때는요, 이게 단기간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 시험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1점이라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1점이라도 올리고 우리는 한 등수라도 올려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등수라도 1점이라도 올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내신 대비 기간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당연히 다 하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학습하는 거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죠. 6개월 뒤에 발현된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5월 말이고요. 6개월 뒤면은 11월입니다. 11월이면요, 여러분이 한창 2학기 기말고사 대비하고 있는 시점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말 기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여름방학 기간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가겠죠. 그 6개월간 여러분이 어떻게 학습하느냐의 결과물은요, 2학기 기말 때 나올 겁니다. 2학기 기말. 이번 기말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2학기 기말 때 결과로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만약에 여러분이 1학기 기말고사 때 결과가 잘 안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번 내신 때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올해 초에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5개월에서 6개월 텀을 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장 결과가 발현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죠? 우리는 한 등수라도 1점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내신 대비 때 당연히 힘들겠죠. 여러분 지난 중간고사 때를 생각해 보세요. 힘들었잖아. 힘들 거예요. 더 힘들 거예요. 오히려 이번에는. 하지만 진짜 좀 열심히 해서 합산 점수와 합산 등급이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성적은 우리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기말 때 진짜 잘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진짜 나왔으면 좋겠어요. 중등부 때랑은 다르죠. 중등부는요, 제가 내신 대비 할 때 빵점 받아도 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2, 중3 애들한테. 너 다 틀려도 돼. 괜찮아. 무조건 실력만 쌓아. 실력만 쌓으면 돼. 너 이거 100점, 너가 100점 받냐 50점 받냐는 나 1도 신경 안 써. 그리고 저는 어머님한테도 전화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학부모님한테 전화해놓고 얘 100점 받든 50점 받든 이거 신경 쓸 때 아니라고. 고등부 가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고등부고요.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은요, 무조건 결과가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고등부니까. 이 결과로서 여러분은 대학 입시를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결과가 좋으려면은요, 그 중간에 과정, 충분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중간고사 때 저랑 내신 대비를 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 초창기의 모습으로 전 다시 돌아갈 거예요. 다시 돌아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되게 힘들고 빡빡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잘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바라는 건 그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 내용부터 볼 건데요. 잠깐만요. 이번에 이 4과만 나온다고 했었나? 누가? 맞아요? 자, 바로 뭐 지체 없이 교과서 4과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이 교과서에서 항상 잘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잘 나오는 유형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일치에 관련된 거. 이번 그 중간고사 때 일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었죠. 일치에 관련된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법. 사실상 거의 출제율이 100%에 가깝죠. 어법 문제.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니까 잘 봐주시고요. 항상 제가 수업할 때는 요 자습서 있죠. 이 컬러로 뽑아준 거. 이걸로 제가 이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항상 필기는 여기 컬러 자습서에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아까 책으로 만들어준 그 분석서 워크북 통합본이 있죠. 그거는 숙제용이면서 동시에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 혼자 공부할 때 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이걸로 제가 진행을 할 거니까 항상 필기는 여기다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과를 볼 건데 그 학교에서 진도 혹시 다 나갔나요? 교과서 4과? 아직 다 안 나갔어요? 나가고 있는 중?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지문에 대해서 제가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지문 같은 경우가 이게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었는데요. 요 지문을 가지고 시험을 낼 때 일반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 유형들이 있죠. 어법이라든가 일치라든가 여전히 당연히 잘 나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로 잘 나왔냐면은 이 본문 4번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맨 마지막 부분에 그 허리케인 생성 과정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 생성 과정이 좀 서술형으로 좀 잘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서술형.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으로 내갖고 이제 이 과정이 4개인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과정을 이제 빈칸으로 채워넣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서술형 그게 2번이었나요? 이렇게 표 형식으로 요약형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되게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출 문제를 드리면은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 survival story잖아요. 생존 이야기잖아. 이게 생존 이야기가 어떻게 가냐면요. 시간의 순서가 왔다 갔다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본문 1부터 본문 4번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쭉 가는 게 아니고요. 좀 비교적 가까운 과거였다가 먼 과거였다가 가까운 과거였다가 먼 과거였다가 이 시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시간이 왔다 갔다 할 때 내기가 좋은 문제가 뭐냐면 순서류 문제예요. 순서류 문제. 됐어요? 왜냐면 헷갈릴 수 있거든. 우리 입장에서.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이 맞나?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이 맞나? 이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이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였다가 그 더 이전 과거, 즉 대과거 시점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전환될 때마다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걸 잘 보시고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항상 우리가 본문 학습을 할 때는 이 본문의 제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과 전체 제목이고 이거는 본문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4과 전체 제목은 Preparing for weather. 그래서 날씨에 대해 대비하는 것 이렇게 나왔고 본문의 제목은 A survival story from Hurricane Sandy. 그래서 허리케인 샌디로부터의 생존 이야기라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허리케인 샌디로부터 뭔가를 피해를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첫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Every year 매년마다 newspapers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신문이 cover huge ocean storms. 자, 여기서 cover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cover가 다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신문지를 보면 cover story라는 것이 있는데요. 약간 이제 그 대문짝만하게 실리는 뭐 그런 일면 기사 뭐 이런 걸 우리가 cover story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cover가 덮다라는 뜻 말고 이렇게 다루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전 세계의 신문이 뭘 다루냐면요. huge ocean storms를 다룬대요. 큰 해양 폭풍을 다루는데 어떤 폭풍이냐? 관계대명사 hit different regions. 그래서 다른 지역들을 강타한 그런 여러 해양 폭풍을 다루곤 한답니다. 자, 이어서 these storms. 이러한 폭풍은 leave, 남겨둔대요. leave라는 단어 보면은요, 오형식 구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leave 목적어에 pp형 나왔고 일반적인 형용사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어떠한 상태로 남겨두다요. 얘를 어떠한 상태로 남겨두다. 자, 이러한 폭풍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부상당하거나 죽은 상태로 남겨둔다는 거죠. 자, 그럼 반면에 forcing others. 자, 다른 사람들이 to run away. 도망치게 강요하는 반면에요. from their homes. 그들의 집들로부터.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폭풍이 막 이렇게 들이닥치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도망을 쳐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약간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잘 보세요.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요 내용. 요 내용을 좀 잠깐 살짝 패러프레이징 해볼까?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도망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됐어요? 똑같은 말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집으로부터 도망치게 강요한대요. 뭐가 강요하는데? 이 폭풍이. 됐어? 폭풍이 도망치게 강요한다는 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단어가 바로 보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됐어? 이 본문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본문에 없어요. 그렇죠? 강요하다란 말로 표현이 돼 있을 뿐이죠. 이게 어떤 단어냐? inevitable 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inevitable은 형용사니까 inevitably로 써야겠죠. inevitably.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어쩔 수 없이. 됐어?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친다라는 건요, 도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요, 이 이제 어쩔 수 없이만 쓴 거예요. 여기 아래 거는요. 이 전체를 영접하면은요, 이런 단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cannot help ing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cannot help running away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에서 cannot help ing라는 표현 나와 있죠? 이게 뭡니까?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도망을 안 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썼던 inevitably라든가 cannot help ing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뭐로 나오는 거야? 내용일치의 보기로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해석할 줄 모르면은 이게 일치인지 불일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필기를 해둔 겁니다. 참고로 말하는데 이 본문 끝까지 이 두 개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 표현들. 그러니까 시험에 내기 좋은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이 force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항상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force가 나오면요. 자, 이어서 볼게요. It also gives rise to amazing stories of survival. 자, 여기서도 뭐 별거 아닌 건데 give rise to라는 단어도 중요하고요. 뒤에 ing라는 이 형태도 중요합니다. 자, give rise to는요, 나타라고 지금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유발하다예요, 유발하다.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한 뭘 낳냐면요, 놀라운 생존의 이야기를 남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ing, amazing은요, 얘를 그냥 꾸며주는 겁니다. 스토리즈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냥 분사입니다, 분사. 여기서의 to는요,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스토리즈라는 명사가 나오는 거죠. 됐어요? 투부정사 아닙니다. 그래서 give rise to는요, 유발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cause라든가 resulting이라든가 이런 단어로도 쓸 수 있어요. 하나 더 쓰자면 lead to 이런 걸로 써도 됩니다. 됐어요?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여기서의 lead to도 뒤에 명사 나오고요. 참고로. 됐나요? 그래서 이 give rise to가 이 본문 할 때마다 제가 이 본문만 진짜 한 10번은 수업했거든요. 근데 이 본문 수업할 때마다 이 give rise to가 정말 시험에 잘 나왔어요.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resulting 같은 걸로 바꿔갖고 밑줄 쳐놓고 의미상, 이게 문맥상 적절한 단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로 되게 잘 나왔었으니까 이 give rise to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요 단어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은 또한 놀라운 생존의 이야기를 유발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은 뭐 필기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넘어갈게요. 다 썼나요? 자, 다음 문장 바로 보시면 Here's a story. 여기에 이야기가 있는데 of a young man.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누구냐면은 survived Hurricane Sandy. 자, 허리케인 샌디에서 살아남은 그런 한 젊은이인데요. 이 허리케인 샌디가 뭐냐? 동격 표현 나왔습니다. One of the most violent storms. 가장 폭력적인, 극심한 폭풍우 중 하나였답니다. Ever, 이제껏. To hit the United States. 그 미국을 강타했다. 그러니까 미국을 강타한 가장 폭력적, 극심한 스톰 중 하나가 바로 허리케인 샌디였는데 이 허리케인 샌디에서 살아남은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이제 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마지막 문장이라고 치면 이제 뒷문장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젊은이의
생존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지금까지는 어땠냐면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 이제 허리케인에 대한 그냥 보편적인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다 현지 시제로 나와 있었어요. 전부 다 이 위쪽 내용까지 전부 다 현지 시제로 나와 있었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젊은이의 생존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옛날에 있었던 일을 이제 말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거 시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시점이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시점 전환. 됐어요? 첫 번째 시점 전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시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was 보이세요? was 과거 시제 보이시죠? 여기서도 hit이라는 과거 시제 보이시죠? 됐어요? 이렇게 과거 시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A lady named Christine. 자, 크리스티나 이름의 한 여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Tom's River, New Jersey. 자, 뉴저지의 탐스 리버에 있는 그 크리스틴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게 또 뉴저지가 또 어디냐 이게 또 설명하는 겁니다. 허리케인이 세게 강타한 지역이래요. 허리케인이 세게 강타한 곳인 뉴저지의 탐스 리버에 있는 크리스티나 이름의 한 여성이 was lucky. 운이 좋았대요. 왜 운이 좋았냐? Enough to escape from her house. 자, escape라는 거는 빠져나가다 이런 뜻이죠? 우리 키보드에 있는 ESC 키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그녀의 집으로부터 빠져나가기에 투부정사 해석하면은 빠져나가기에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한다. 빠져나가기에 충분히 운이 좋았답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그 폭풍이 강타하기 전에. 자, 아까 이 전문장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생존 이야기, 한 젊은 남성의 생존 이야기를 다룬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성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존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여자는 왜 나왔을까? 뭐 이유가 있겠죠. 좀 더 읽어볼게요. 한 여성이 폭풍우가 이제 다 이렇게 들이닥치기 전에 운 좋게도 빠져나가서 살아남을 수 있었대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When she returned to her damaged house. 자,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피해를 입은 집. 여기서 damage도 은근 어법으로 잘 나왔거든요. 이게 하우스 꾸며주는 거야. 집 입장에서는 데미지를 받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PP형으로 수식을 해주는 거다. 자, 손상된 집으로 돌아왔을 때 after the storm had passed. 자, 여기 잠깐 보면은 이 대과거 시제가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원래 어법을 설명할 때는 이 시제는 그렇게 저는 중요하게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시제가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말했었죠. 이 글은 옛날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 근데 그 옛날보다 더 이전의 얘기도 나왔다가 다시 과거 얘기 나왔다가 더 이전 얘기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한다 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뭐야? 과거 얘기는 말 그대로 그냥 과거 시제 쓰면 되는데 그 이전이라면 대과거 시제를 써야 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시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대과거 시제가 어디서 등장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제도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그녀가 돌아왔어. 과거의 어떤 시점에 집으로 돌아왔어.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폭풍이 지나갔었다고요. 됐어? 심지어 여기 after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폭풍이 지나가고 난 후에 그럼 이게 먼저 일어났으니까 대과거를 쓴 거죠. 됐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녀가 돌아왔다고. 됐어? 그래서 여기는 과거, 여기는 대과거를 쓴 거죠. 맞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와보니까 집에 와보니까 she found a 그녀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자기네 집에 있는 쪽지 하나를 발견했대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보니까 whoever raised this I'm dying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은요 쪽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쪽지 내용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가 뭐냐면요 쪽지 내용입니다. 됐죠? 자, whoever raised this. 자, whoever는요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하거든. 그래서 동사 위에 s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자 누구든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것을 읽는 누구든지 간에 I am dying.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를 좀 잘 봐봐. 죽어가고 있다라고 했거든. 그럼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의 죽을 위기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일치해서 중요하거든.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쓴 사람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I'm 28 years old. 저는 28살이고요. 제 이름은 마이크입니다. 자, 다음 내용 가볼게요. 자, 아직 쪽지 내용 안 끝난 거야. 아직 안 끝났어. 계속 이어지는 거야. I had to break into your house. 저는 break into 하면은요, 침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침범하다. 부셔서 들어가는 거잖아, 말 그대로. 그래서 나는 침입했어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집으로요. I am very cold. 나는 너무 추워요. 여기서 현재 시제를 쓴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 쪽지를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쪽지를 쓸 때는 현재였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I didn't take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저 훔쳐간 거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어서 wait. 자, 파도가 threw 나를 던져버렸습니다. Out of my house. 우리 집으로부터 어디로? Down the block. 아래 블록으로. 저를 내던져버렸습니다. 파도가 막 이렇게 너무 치니까 이게 폭풍이 이제 큰 폭풍이 왔으니까 이게 헤일이나 이런 게 막 장난 아니게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저 한 블럭 아래로 이제 밀려 나갔다는 거겠죠. I don't think.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I'm going to make it. 자, 여기서의 make it이라는 게 지금 survive랑 같은 뜻이라고 나와 있죠. 생존하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make it은 성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make it이.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하다라는 거는요. 살아남는데 성공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의역상 survive랑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그냥 거의 죽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 이 쪽지를 쓴 사람의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 것 같아요? 사실상 그냥 포기한 거죠.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를 desperate이라고 합니다. desperate. desperate이 무슨 뜻일까요? desperate. 이게 뭘까? 이게 이 desperate이 필사적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필사적인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자포자기했다라는 뜻도 있어요. 됐어요? 약간 좀 다르죠, 의미가. 필사적이란 건 어떻게든 막 해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은 자포자기한 거는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 오히려 좀 반대 의미에 좀 가깝죠. 이런 의미도 있어요. 됐어요? 실제로 객관식에서 정말 자주 나왔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게 생존 스토리를 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약간 1인칭 시점으로 쓰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심경 변화 문제로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심경 변화. 그러니까 처음에는 포기했었어. 희망이 없어. hopelessness예요. hopelessness. 이런 상태였어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상태야 지금 이 글쓴이 이 쪽지를 쓴 사람은 이런 상태라고요. hopeless한 상태라고요. 됐어?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본문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 젊은 사람 스포를 좀 할게요. 이 젊은 사람은 결국에는 생존에 성공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은 생존에 성공하게 됐다는 걸 확신하게 됐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 살았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당연히 심경에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전에는 자포자기해서 그냥 뒤질 시간 기다려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딱 뭔가 희망이 보이니까 호프풀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실제로 심경 변화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다시 이어서 볼게요. 자, 아직도 쪽지는 안 끝났습니다. 이 끝까지 계속 쪽지 내용이에요. The water outside. 자, 바깥에 있는 물은 is at least 10 feet deep. 최소한 10피트의 깊이입니다. I cannot be rescued. 저는 구조될 수 없어요. 봐봐,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미 자포자기한 겁니다. Tell my dad I love him. 저희 아버지에게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I try to get out. 내가 빠져나가려고 노력했다고 저희 아버지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번호는 블라블라합니다. 그의 이름은 턴이고요. 자, 아빠한테 나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거니까 내가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했다.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꼭 전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I hope you can read this. 자, 요 부분 딱 봤을 때 별거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도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포인트가. 자, 뭐였냐면요. 자, 일단은 여기 호프 뒤에 대시 생략돼 있거든. 대시 생략돼 있어.
지금 여기가 근데 구문 분석이 이제 안 돼 있는데 여기만 좀 살짝 하자면요. 여기 주어, 여기 동사, 요 덩어리가 목적어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요 안쪽은 뭐 간단하죠? 주어, can read, 동사, is,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구문 분석을 해보면. 자, 근데 이게 한번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예전에 어법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잠깐 좀 보여줄게. 자, 봐봐. 지금 문장은 I hope you can read this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대신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 자, 근데 얘를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냈었냐면요. I hope you to read this 이렇게 냈었어요. 이렇게 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밑줄을 딱 쳐놨습니다. 이렇게 밑줄 쳐놓고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약간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 to read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법상 맞을까? 틀릴까? 투부정사로 쓰는 게 맞을까? 틀릴까? 투부정사는 틀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왜? 우리가 보기엔 그럴듯해 보이거든? 오형식처럼 딱 쓰여 있으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이게 안 되는 이유는요 아주 심플합니다. 허프는요 오형식으로 못 쓰는 동사예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요 말만 좀 해드릴게요. 이 허프는 다시 한번 보다 오형식 동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형식 구조로 쓴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라. 아시겠죠? 그래서 호프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아시겠죠? 호프 목적어 투부정사 안 돼요. 이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저는 당신이 이것을 읽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I'm writing it in the dark. 저는 어둠 속에서 그것을 쓰고 있고요. 안녕히 계세요.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뭐가? 쪽지 내용이. 자, 그러면 지금 시점은 어떠냐면요. 쪽지에 쓰인 시점은 당연히 아까 그 크리스틴이라는 여자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집에 돌아오기 전에 벌어진, 즉 대과거 시점에 벌어진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도 졸고 있어갖고 좀만 쉬었다 하자. 좀 졸 시간 줄게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
들어가 봅시다. 공부 2번부터 갈게요. 정신들 차리고 바로 보자. 이 첫날부터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졸아? 이러고 우리 번애랑 여원이랑 연우랑 왜 이렇게 졸아? 자 봅시다. 가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쪽지 내용 다 읽었습니다. 자 이제 쪽지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크리스틴이 어떻게 할까? 다시 이제 원 시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가볼게요. 자, 크리스틴이 did not know, 알지 못했대 if Mike survived. 자, 마이크가 살아남았는지 아닌지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이 내용만 봤거든요. She called the number on the note. 자, 그는 그 쪽지의 번호로 전화를 해봤답니다. 그 이제 그 마이크의 아빠 번호였겠죠. But 하지만 no one answered.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대요. She then, 자 그리고 나서 그녀가 posted the note, 그 쪽지 그리고 이야기를 그녀의 SNS에다가 게시를 했답니다. The sad message, 자 그 슬픈 메시지가 made the rounds. 자 여기서 make가 제가 봤을 때는 만들다보다는요 되다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목적으로 나왔는데 사실 목적어보다는 보어로서 보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make가 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become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슬픈 메시지는 round가 되었다라는 거야. round라는 건 어떤 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고 돌게 되었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자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social media for some time. 자, 어느 정도 얼마 동안 그 SNS에 이제 그 이야기가 회자됐대요. 뭐 하기 전에 before falling into the hands. 자, 그 손바닥에 들어가기 전에요. 수중으로 떨어지기 전에. 누구의 수중으로? of a local radio station show host. 그래서 지역 라디오 스테이션의 그 쇼 호스트, 진행자가 되겠죠. 그 진행자의 수중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이게 소셜 미디어에서 한동안 이제 회자되곤 했었답니다. After several tries. 몇 번의 시도 후에 그 라디오 쇼 진행자가 마침내 마이크의 위치를 찾아내었습니다. locate가 동사로 쓰이면요 위치를 찾아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리고 her history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거 시점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부터 또 시점 전환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우리 지난 중간고사 때 1번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다음에 나올 내용으로 적절한 거를 골라라. 이런 문제였죠. 다음 내용 추론이었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마지막 문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마이크와 연락이 닿아서 마이크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마이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내용이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역시나 과거 시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On the day of the storm, 그 폭풍이 분 날에 마이크는 was watching the news. 자, 그냥 뉴스를 보고 있었답니다. On the television, TV로요. When, 뭐 할 때? He heard a loud noise outside. 그가 밖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들었을 때. TV를 보고 있는 와중인데 뭐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뭐야? 해갖고 he went to the door. 그가 문으로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see what the noise was about. 이라고 나와있죠. 자,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그 소음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그래서 대체 이게 왜 이 소리가 나는 거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문 쪽으로 갔답니다. 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he opened the door. 그가 문을 열자마자 he was not able to move. 그는 움직일 수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 이어서 보자면 the water in the street outside his house. 자, 그의 집 바깥에 있는 길에서의 물. 이 물이 was high, 높았대요. 그러니까 수면의 높이가 높았다는 거겠죠. 이게 문을 딱 열었는데 이제 높이가 높았어요. 그리고 had risen quickly, 빠르게 올라왔었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지금 또 과거 완료로 나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그 과거 시점으로 놓고 보면은 과거 시점에 이미 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태야. 근데 이 수위가 높아져 있는 거는 그 이전부터 점점 쌓였기 때문에 높아져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had risen이라는 이 had pp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In a moment, 곧 the water rose, 그 물이 높아졌어요.
to the level of the door. 문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문의 높이까지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딱 옆면으로 봤을 때 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높이가 한 이 정도였는데 물의 높이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쌓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렇게 쌓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started to fill his house. 자 그의 집을 채우기 시작했답니다. 문을 열었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막 이렇게 넘칠 거 아니야. 범람해갖고 물이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겠죠. And then 그러고 나서 the water carried him back to his kitchen. 그 물이 그를 carried back 다시 날랐대요. 어디로? 그의 주방으로요. 문을 딱 열었는데 이거 망한 거 같은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막 이렇게 밀려들어서 이렇게 가고 이제 주방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The entire house. 자, 그 집 전체가 would soon be underwater. 곧 수면 아래에 있을 것 같았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집이 물에 잠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He realized he had to escape. 그는 깨달았어요. 그가 탈출해야 한다고 깨달았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계속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이제 그 예전 시점이에요. 예전 시점. As he emerged from his house. 자, 그가 그의 집 바깥으로 emerge 했을 때, 나왔을 때 원래 emerge는요, 등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뜻은요. 그럼 직역을 하면은 그가 그의 집으로부터 등장했을 때니까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the current. 이 current라는 것도 원래는 뜻이 뭐 현재의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현재의가 아니죠. 명사니까 이 current가 흐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흐름? 그래서 우리가 그 전기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잖아. 그래서 전류를 실제로 current라고도 하고요. 여기서는 전류가 아니라 물의 흐름이니까 해류라고 하면 되겠죠. 해류. 됐어요? 그래서 그 물살, 물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의 흐름이 caught him. 그를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고 그리고 carried him out to sea. 바다 바깥쪽으로 그를 옮겼답니다. 딱 이제 집 밖으로 나왔어. 근데 집 밖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뭐 물난리 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바다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he tried to swim back to an unflooded house. 그는 노력했어요. swim back. 다시 수영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이 막 이렇게 있어요. 집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고 여기 이제 바닷가가 있다고 쳐봐. 내가 이제 바깥으로 나왔어. 근데 이제 이 물살로 인해서 이렇게 끌려간 거야.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이 사람은 수영해서 침수되지 않은 집 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가 침수가 안 됐다고 쳐봐. 요 지역이. 그러면은 수영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었다고. 수영해서. 하지만 그 물살이 was too strong. 너무나 세. 그리고 the waves. 그 파도가 took him. 그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out to sea. 바다 쪽으로요. again and again. 계속해서요. 가려고 하는데 계속 파도 때문에 이렇게 되고 가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만 되는 거야. 제자리만. 그래서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After hours of fighting against the water. 자, 몇 시간의 그 물과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was able to find. 찾을 수 있었어요. 그의 길을요. To Christine's house. 자, 크리스틴의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이게 물살이 계속 올려오니까 좀 물살이 좀 약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크리스틴의 집에 도달하게 되었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크리스틴의 집인지는 알지는 못했죠.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크리스틴의 집이었던 거지 알고 아는 사이가 아니니까 그냥 이제 무작정 가본 거죠. 자, 그래서 shivering with cold. 자, shiver 욕한 거 아니에요.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추울 때 욕하잖아요. shiver 욕한 거 아닙니다. 추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등사부분. 이것도 어떤 문제로 잘 나왔었습니다. 이 shiver라는 것 자체가 그 이제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따로 안 나와요. 지금처럼. 알겠죠? 추위에 몸을 벌벌 떨면서 마이크는 wrapped his body. 그의 몸을 감쌌어요. in the blankets. 그 이불들로. 어떤 이불이냐? That were on the chair. 의자에 있었던 그런 이불로 이렇게 감쌌답니다. He was thirsty. 자, 그는 목말랐어. 왜 목이 말랐을까? 바닷물을 많이 마셨으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 had swallowed라고 지금 대과거 형태 또 나왔죠? 자, 왜 여기서 대과거를 썼습니까? 앞에서 was라는 과거 시제 나왔잖아. 그가 목이 말라. 지금 목이 말라. 근데 그 이전에
바닷물을 삼켰잖아요. 수영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had pp 대과거 시제를 쓴 겁니다. 자, 그가 so much salt water 너무나 많은 소금물을 삼켰었기 때문에 그가 목이 말랐어. He could find nothing to drink. 그가 마실 만한 어떠한 것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뭐 냉장고 열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었겠죠. 자, 그래서 Mike picked up the phone. 마이크가 전화기를 들어 올렸어요. To call his family. 가족한테 전화하려고. 하지만 it did not work. 작동을 안 했답니다.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죠. 지금 어떻게든 일단은 나와서 일단 살고 가야 되니까 아무 집이나 일단 들어간 거야. 그래서 갔는데 목말라 죽을 것 같아. 막 몇 시간 동안 막 이렇게 수영하고 막 소금을 먹고 이랬잖아. 탈수 증상이 오겠죠. 근데 물이 없어. 아, 가족한테 연락이라도 해야겠다. 전화기가 안 돼. 전화기가 되겠어요, 당연히. 그 태풍 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나가지도 못해요. 왜냐면은 뒷내용에 나오겠지만 생각을 해봐. 몇 시간 동안이나 사투를 했대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미 얘는 다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체력을 다 썼어. 그런데 이 상태로 내가 나가고 또 수영을 한다고?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죠. 그냥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구조가 올 때까지. 근데 구조가 올 때까지도 어떤 상황입니까? 뭔가를 먹으면서 버텨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되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 이어서 보자면 The water was now. 자, 그 물은 이제 flowing quickly. 빠르게 흘러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크리스틴의 집으로요. 자, 이게 완전 설상가상으로 이제 물까지 계속 들어가. 이런 상황이에요. He was not weak to swim. 자, 이거는 뭐 투투이긴 한데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일반적으로. 정확하게는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게 원래 정석 해석이에요. 그는 이제 수영하기에는 너무 약했다는 겁니다. 힘, 에너지를 다 썼다는 거죠. 자, 이 부분 having already swum. 진짜 시험에 잘 나왔었습니다. 어법으로 맨날 나왔어요, 맨날. 자, 이 부분을 좀 보자면 여기서 이 having already swum부터 해갖고 문장 끝까지가 전체가 분사구문이거든. 전체가 앞에 was라는 동사가 이미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동사 자리가 아닌 거예요. 동사 자리가 아닌 거야. 그리고 원래는 고등부에서 안 나오는 문제인데 희한하게 갑자기 좀 막 이게 잘 나오기 시작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이 분사구문을 접속사의 주어 동사로 다시 바꿔 쓰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안 나와요. 원래 중3에서 나오는 문제거든. 근데 고1, 2에서도 스몰 나오더라고요. 최근 대진구에서도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이 having already swum을 이렇게 because he had already swum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의 분사구문은요, 그냥 평범한 분사구문이 아니라 우리가 완료형 분사구문, 일명 완료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완료 분사구문. 완료라는 거는 have pp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 자, 이렇게 우리가 have pp의 형태를 쓴 이유가 뭐냐? 즉, have pp를 썼다는 건 얘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는 과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뭐라고요? 여기가 먼저 일어났다고. 먼저. 즉, 대과거가 되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완료 분사구문, 즉 왜 대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가? 역시나 또 해석을 해보면 그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수영을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야. 왜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이미 몇 시간 동안 수영을 했었잖아. 그 전에. 됐어요? 지금 탈진되기 전에 이미 이 크리스틴의 집에 오기 위해서 수영을 엄청 빡세게 그 전에 했죠. 그러니까 지금 대과거 시점으로 써야 되는 거고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거니까 분사구문에서는 완료형으로 써준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미 수영을 했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his way back to land 뭔가 육지로 그의 되돌아올 만한 길을 찾기 위해서 이미 몇 시간 동안 사투를 했습니다. 뭐 하고 난 다음에 after being washed out to sea.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being washed. 여기도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after의 주어는 he예요. he. 그 사람 마이크야, 마이크. 그러니까 마이크가 being washed out 된 거야. 어떻게 됐어? 휩쓸려진 거죠. 마이크 입장에서는 휩쓸려진 거야. 어디로? 바닷가 쪽으로. 아까 말했잖아. 바닷가 쪽으로 휩쓸려졌었어. 휩쓸려졌었는데 어떻게든 살려고 열심히 수영해갖고 크리스틴의 집으로 간 거죠. 몇 시간 동안. 그리고 여기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 근데 이 상태인데 어떻게 나가서 수영을 하냐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sensing the end was near. 자, 여기서의 sensing도 분사 구문입니다. 요 뒤에는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sense는 알아채다라는 거죠. 감지하다, 알아채다. 그래서 끝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챘기 때문에, 됐어? 끝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아챘기 때문에 마이크가 이제 쪽지를 쓰기 시작한 거야. 됐어? 어떤 쪽지야? 크리스틴이 발견한 그 쪽지를 이제 쓴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요 내용과 요 내용 사이에 이제 뭐가 들어간 거야? 아까 우리가 본문 1에서 읽었던 그 쪽지 내용. 됐어? 이 쪽지 내용이 여기 있었던 거야. 자, 다 썼어. 그러고 난 다음에, 됐어? 이렇게 이어지는 거다, 내용이. 자, 그래서 쪽지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마이크는 거의 gave up on his life. 그의 삶에 대해서 거의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말했죠? 자포자기한 상황이라고. 자, 그리고 그때 그가 봤어요. 자, 여기도 좀 중요한데요. 여기가 시험에 좀 잘 나왔었습니다. 어프로칭. 여기서의 어프로칭은요, 앞에 나와 있는 so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녀석이 지각 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ing가 나온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원형 형태인 approach로 써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투부정사는 안 된다. 지각 동사니까. 됐어? 자, 그럼 다시 이제 거의 포기한 상황이었어. 이제 쪽지 다 썼어. 다 썼다. 이제 내 이름 조졌다. 이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었어.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그가 뭘 봤냐면요, through the window, 창문을 통해서 뭘 봤냐면 배가 접근하는 걸 봤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내가 잠깐 말했던 거 기억나나? 그 심경 변화. 그래서 이 본문 3번 쪽에서 심경 변화 문제가 잘 나왔었어요. 이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이전까지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렇죠? 여기서도 말했잖아. 삶을 거의 포기했다고. 나왔잖아. 그렇지? 근데 배를 하나 발견했어. 이 배를 발견한 순간 어땠을까? 뭔가 내 마음 깊이 있던 희망의 불씨 하나가 다시 이렇게 타오르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외칩니다. Help! He shouted. 자, 그가 외쳤어요. With all his remaining strength. 모든 그의 남아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The man on the boat. 자, 그 보트에 있던 사람이 heard the voice. 그 목소리를 들었고요. And finally Mike was rescued. 마침내 마이크가 구조되었답니다. 이렇게 구조된 거였단 말이야. 됐어? 아까 쪽지 내용 사이에 껴 있었죠.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이제 후기가 나오겠네요. He took Mike home. 자, 그가 마이크를 집으로 데려갔고요. 그는 그 보트 운전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gave him food and warm clothes. 자, 그에게, 즉 마이크에게 음식과 따뜻한 옷을 줬답니다. 자, 이제 정리죠. Survival stories like mice. 자, 여기서의 mice라고 나왔는데 이게 소유 대명사거든요. 소유 대명사. 즉 마이크의 것 이렇게 소개돼야겠죠. 마이크의 것. 여기서의 이 것이 뭡니까? 아래 쓰여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 마이크의 이야기. 그래서 소유 대명사로 써야 돼요. 마이크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생존 이야기가 make people,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 appreciate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appreciate 동사원형으로 나와있지? 왜? make, 사역 동사니까. 됐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뭘 감사하게 만들었어? what절을 감사하게 만들었다. what절 뭐냐면 what they have. 그들이 가지고 여기서 그들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뭐 할 때? They are safe and sound. 자, 그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사운드한 거. 이 사운드가 건강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소리가 아니에요. 됐어요? 건강한 또는 건전한 뭐 이런 뜻이 있어. 그 healthy의 뜻이야. healthy. 알겠지?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것에 대해서 건강할 때 어디에서? 집에서요. 그들의 가족과 함께 이렇게 집에서 되게 그냥 안전하게 지내고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거. 됐어요? 이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거. 즉 쉽게 말하면요. 평상시에 내가 인지하지 못한 그냥 일상적인 것들, 일상의 소중함?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일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됐죠? 그걸 말하는 거겠죠.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Living their daily lives. 그들의 일상생활을 이끌어 가면서요. 사람은 이 생존 이야기가 사람들은요 자기 이제 그들의 일상생활을 계속해서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하고 이런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평상시에 지니고 있는 그런 일상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만들었다. 아, 저 사람들 되게 힘들었겠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됐나요? 이러고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본문 4번은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허리케인의 생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4과의 본문 1, 2, 3번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자, 간략하게 숙제 말씀드리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23일이죠? 4과 워크북이 숙제인데요. 워크북이 1, 3, 4, 5 이렇게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그 본문 1에서 3번 있죠. 오늘 진도 나간 부분만 4번 제외하고요. 그래서 본문 1에서 3번을 워크북을 그 파트 1, 파트 3, 파트 4, 파트 5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마 2, 6, 7을 제가 빼버렸었거든요. 그래서 분량을 좀 생각하면 수요일까지니까 많이는 내줄 수 없을 것 같고 파트 1, 3만 해주세요. 파트 1, 3 풀고 숙제입니다. 본문 1에서 3 전부 다 해요. 알겠죠?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어차피 뭐 빈칸이랑 뭐 동사형 이거 쓰는 거라서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이 좀 조심해서 하시고, 그리고 그 채점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맨 뒤에 답지 있거든요. 그래서 채점까지 포함해서 다음 시간까지 해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혼동어 계속해서 이번 주에 시험 볼 거니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요.